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의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쏙쏙 알짜배기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약을 대하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를 알아봅니다. 울산광역시 약사회 강지훈 약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약국에 정말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잖아요.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나요? 아무래도 요새는 온라인 매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구입한 영양제와 복용 중인 본인의 약의 병용 가능 여부, 네. 그리고 효과적인 복용 시기나 방법 등을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약국 가면 약사님들께 정말 세세히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식후 30분에 약을 먹으라고 알려주시는데 이 30분을 딱 맞추는 게 중요한 건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먼저 식후 30분의 복약 지도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식사 후 30분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요. 복약 수능도를 많이 낮추기 때문인데요. 또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다시 비는 데까지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30분을 기다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30분 후에 먹어야지 하다가 1시간 또 2시간 지난 후에 먹은 경험들 다들 많으실 겁니다. 식사 전 또 식후에 복용하는 약은 종류가 다양하죠. 먼저 식사 전에 복용하는 약은 음식이나 차, 그리고 음료 등에 들어가 있는 각종 미네랄, 탄닌 성분 등에 의해 흡수가 방해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이나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이 있을 때 흡수가 잘 되거나 혹은 효과가 높아지는 이트라코나졸 성분의 항진균제, 그리고 중성 지방을 낮춰주는 페노피브레이트, 그리고 흔히 드시는 비타민 D 영양제 등이 있습니다. 요새는 음식물에 의해 약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감기약이나 진통제류도 복용의 편의성을 위해 식후 즉시 드시라고 복약 지도하는 편입니다. 약에 따라서 복용하는 방법도 다르니까요. 꼭 제대로 복용을 해주시고요. 또 약사님, 용량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네. 사실 빨리 낫고 싶어서 더 먹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렇죠. 약마다 다르지만 증상이 심해진다 하더라도 하루 최대, 그리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1회 최대 복용량을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는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계열 2종류의 약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위장 장애와 같은 대표적인 속쓰린 그런 부작용을 증가시킬 뿐 효과를 더 커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DOR 시스템에도 중복 처방을 확인하도록 꼭 안내를 합니다. 효과가 만약 적다면 다른 계열의 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나 항바이러스, 항진균제를 복용하는 경우 증상이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폐기하는 방법과 관련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약사님께서는 사연을 들으신 후에 이에 맞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하나 찾아보고 다니는데요. 바로 창고에 이것저것 쟁여두었던 감기약과 해열제, 또 연고 등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유통기한도 거의 다 와가서 이 약을 버려야 하는데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약국이나 병원에 갖다 주라던데 어떻게 버리면 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먹지 않는 약, 어떻게 버리는 게 올바른 폐기법인가요? 제가 폐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또는 변질되었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을 일컫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포장해드리는 약품은 6개월, 개봉한 시럽제는 1달, 통에 들어있는 알약은 개봉한 시점으로부터 1년, 튜브형 용기에 담긴 연고류는 개봉하면 6개월, 멸균 제품인 안약이나 안연고는 개봉 후 1달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약품은 땅에 묻거나 하수구에 배출하면 토양, 수질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보건소 등에 마련한 수거함에 모아서
한꺼번에 소각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울산의 경우에는 약국으로 이제 폐약품을 가져다 주시면 약국에서 의약품 배송 차량을 통해서 이제 울산시 약사회관 폐약품 창고로 한 번에 모아서 3달에 한 번 지자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또 보통 상비약 많이 챙겨 두시잖아요. 어떤 약들을 필수로 챙겨둬야 좋을까요? 네, 일단 집에 진통제류는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요. 소염해열 진통제를 구비해 놓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몸살, 발열, 그리고 생리통, 관절 근육통 등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머리 아픈 약과 허리 아픈 약, 네. 생리통 약들이 다 다른 약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통제를 중복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 밖에 통합 감기약, 소화제, 배탈 설사약, 그리고 다쳤을 때 쓸 수 있는 소독약과 항생제 연고, 밴드, 거즈류 등을 집에서 상시적으로 구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다리가 아파서 다리에 파스를 붙였는데 얼굴이나 몸에 알러지가 생길 수 있다. 다리에 파스를 붙였는데 왜 다른 부위에 트러블이 생겨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진짜요? 네네. 왜요? 먼저 이제 파스는 일반적으로 소염 진통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첨가되어 있는 그 파스의 부형제에 따라서 차갑거나 뜨겁다고 느낍니다. 그 중에 논일산 바닐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파스는 보통 핫파스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고 그런 파스는 피부에 열감을 주기 때문에 자극이 되고 피부가 붉어지고 간지럽고 따가워지는 부작용을 많이들 느끼세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혹은 파스의 접착제 자체에 알러지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파스도 아무거나 붙이면 절대 안 되고 저한테 맞는 파스를 잘 찾아서 붙여야겠네요. 다음 문제 주실까요? 약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가고 좋다. 이거 정말 헷갈리는데 사실 냉장고에 두는 약도 있고 또 아닌 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렇게 더운 날에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녹지 않고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저는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 이거 녹지 않을까요? 근데 약도 이제 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도리어 나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우리 김 같은 거를 냉장고에 보관했다 꺼내면 이제 차가운 표면에 이슬이 맺히면서 김도 막 눅눅해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도 냉장 보관했다가 오히려 꺼내게 되면 습기도 더 생기고 곰팡이나 침전물이 생기고 약의 성분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은 냉장고가 아닌 직사광선이 없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간혹 특정 녹내장 안약이나 질정 그리고 개봉하지 않은 인슐린 주사 등은 꼭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특정한 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은 서늘하고 햇빛이 없는 곳에서 보관해 주세요.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이건 제 경험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연구를 보여주면서 이걸 구매하려고 했더니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그런 거죠? 일단 그 의약품의 분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의약품은 크게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이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진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고,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 일반 의약품에 한해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해당 의약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그 약의 포장을 보시면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약국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특정 의약품이나 영양제를 이제 지명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네. 항상 제가 겪고 계신 증상을 거꾸로 여쭈어보면은 지명한 의약품이나 영양제로는 이제 충분히 효과를 보기 힘들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약인데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어디서든 이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약 복용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 습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나 약사를 통해서 그 약의 옳고 그름을 항상 물어보시고 그리고 올바르게 꼭 약을 복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